안녕하세요. 해외 입시 탐구 생활의 장원영입니다. 우리 자녀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큰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미국 명문대학의 합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이 모든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19일에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비자 정책 때문인데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받을 때 고용주가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이 좀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경력을 쌓아서 더 큰 인재로 성장하려던 우리 아이들의 계획에 거대한 장벽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유학이라는 투자의 가치 계산법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해외 이주 탐구 생활에서는 이 새로운 비자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과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막막했던 안개 속에서 선명한 등대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의 핵심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바로 H-1B라는 전문직 취업 비자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미국 밖에 있는 인재를 새롭게 H-1B 비자를 채용하려면 한 명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 기존 수수료가 몇천 달러 수준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거의 100배가 오른, 사실상 고용세나 다름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오직 가장 가치 있는 인재들만 미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제 기업들은 한 사람을 위해 정부에 10만 달러를 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 의도를 분명히 했죠. 다행히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비자 서류가 접수되거나 현재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이익에 해당되면 면제해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발표되고 알려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부 관계자가 이 수수료가 매년 내야 하는 연간 수수료인 것처럼 발표해서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시 해외에 있는 H-1B 비자들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긴급 지시를 내리고 모든 해외 출장을 취소하라고 경고했죠. 정책의 불분명함이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한국인 유학생은 이 소식을 듣고 AI 때문에 이미 시험문이 좁아졌는데 거대한 벽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은 어쩌면 의도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가장 극단적인 정보를 흘려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한 뒤에 나중에 사실 그건 아니었다고 일부 해명하면서 실제 정책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번 H-1B 수수료 인상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의 미국 진출 경로 자체를 체계적으로 막으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유학생들이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보장해주던 체류기간 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조치죠. 비자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사사시 들여다보고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의 인터뷰를 갑자기 중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실무 경험을 쌓는 필수 코스였던 OPT나 CPT 프로그램마저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H-1B 비자는 유학생 신분, F1에서 전문직 직장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유학 비용을 회수하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핵심 경로였죠. 하지만 10만 달러라는 수수료는 이 모든 계산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제 해외 인재를 채용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제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가 아니고서는 H-1B 비자를 스폰서해주기 어려워졌죠. 이런 변화는 특히 스템 분야가 아니거나 최상위권 명문대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기업들이 이들에게 1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취업이라는 꿈은 극소수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학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투자에는 졸업 후에 H-1B를 통한 직업 경험과 소득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10만 달러라는 장벽은
정책은 이 경로를 막아버림으로써 미국 학위의 미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유학생들의 취업길이 막히는 것은 곧바로 미국 대학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많은 미국 대학, 특히 주립대학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들이 내는 비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던 졸업 후 취업 기회가 사라진다면 대학의 핵심 수입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유학생 수는 이미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국제무역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8월 미국에 입학한 유학생 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19%나 줄었고 특히 인도 학생은 45%나 급감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 감소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 연구실의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스템 분야 대학원 과정은 유학생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 정도죠. 유학생이 줄어들면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이 악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여파는 교육계를 넘어서 미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싼 돈 들여 공부한 똑똑한 인재들이 졸업 후에 미국에 남지 못하고 캐나다나 영국처럼 더 우호적인 정책을 가진 경쟁국으로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순의 유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자기 돈 들여 키운 인재를 경쟁국에 뺏기는 셈이죠.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전 세계에 모여든 최고의 인재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미국 혁신의 심장을 스스로 멈추게 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이 가진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제교육은 미국에 있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수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 자국의 가장 성공적인 수출 산업 중 하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충격적인 정책 번화 앞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이 새로운 현실이 과연 영원할까?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책의 법적인 허점과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사실 법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과 비자 수수료를 결정한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민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전직 이민서비스 고위 관료 같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법원에서 거의 확실하게 뒤집히거나 최소한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매우 약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민정책 역사를 보면 문을 활짝 열었던 시기와 굳게 닫았던 시기를 오가는 거대한 진자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1924년에는 특정 국가 출신을 대놓고 차별했던 강력한 제한 정책이 있었던가 반면에 1965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가족과 기술 인재를 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에 많은 정책들을 뒤집었던 사례들도 있죠.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라도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처럼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대신에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낼 수 있느냐는 경제력으로 사람을 거르는 현대판 경제적 쿼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특정 집단만 선별해서 받겠다는 제한주의 이념으로의 회귀인 셈이죠.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학생들과 기업, 대학에 엄청난 공통을 주겠지만 법적 취약성과 역사적 선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행정명령 자체도 일단 12개월만 유효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다음 행정부에서 바로 폐지되었던 것처럼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 정책 역시 빠르게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책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불확실성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강력한 정책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학생들은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할 것이고 기업들은 채용을 망설일 것이며 미국의 인재 유치 경쟁력은 약화될 겁니다. 즉 정책이 최종적으로 패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미국을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행정부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 3가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서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취업이 아니고 기업이 1억 4천만 원을 기꺼이 지불한 만큼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반도체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첨단 스템 분야에 집중하고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나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대학 이름값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유학 준비 단계부터 특정 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네트워크와 연구 역량을 가진 대학과 전공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비자 서류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과정을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에 대비해서 오해를 살 만한 온라인 활동이 없었는지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시야를 넓혀서 위험을 분산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길에 모든 것을 거는 올인 전략은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글로벌 피벗 전략, 즉 다른 국가로 시야를 넓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최근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명확한 졸업 후 취업 및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우리 아이의 목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전략 세 번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입니다. H1B라는 전통적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미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특별한 비자 경로를 탐색하거나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전문직 비자들이 있습니다. 특출난 능력을 가진 예술가나 연구자들을 위한 O1 비자,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을 위한 L1 비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자격이 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경로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처음부터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영국 지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에 입사해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은 뒤에 L1 비자를 통해서 미국 지사로 파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H1B의 높은 장벽을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유학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번 비자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처럼 정해진 공식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얻게 될 진정한 보상은 바로 21세기 인재에게 꼭 필요한 핵심 역량들일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적 사고, 좌절하지 않고 대안을 찾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한 나라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기회를 찾는 글로벌 민첩성, 이런 역량이야말로 특정 비자나 직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 아이들의 평생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낳은 역둔의 유출은 미국에게는 손실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두뇌 유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정책이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이 아니고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우리 아이만의 전략적 계획을 세워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는 더 이상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더 구체적인 상담과 개인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 해외 입시 탐구 생활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입시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